뉴욕시경은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 행사인 볼드럽을 앞두고 시위와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증기가 노출됨에 따라 성면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여러 거리가 폐쇄됐습니다. 뉴욕시가 부유한 지역에 신규 중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배우 이성균 씨가 27일 숨지자 해외 언론도 일제히 비보를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새해 전야에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인 볼드럽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이 모이는 볼드럽 행사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연설에서 지난 11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방해한 것을 고려해 올해가 가기 전 시위대가 또 한 번 대규모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그에 따라 각종 시위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순찰을 위해 수천 명의 뉴욕시경을 투입하고 로봇과 드론, 폭탄 탐지견 등 다양한 도구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경찰 검문소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테러 위협 또는 시위 예고가 없는 가운데 FBI와 국토안보부는 볼드럽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표적이 되기 쉽다며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목요일 이른 아침까지 뉴욕시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새해 전야와 새해에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력한 폭풍이 뉴욕시에 접근함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뉴욕시 곳곳에 폭우와 홍수가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시기는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이른 아침 사이로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르며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이 비는 새해 전야인 일요일에 멎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새해 연휴 동안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38도로 볼드럽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2024년 1월 1일의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35도로 쌀쌀하고 흐린 가운데 새해 당일에 눈발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 미드타운 동쪽 지역의 한 증기관이 파열돼 증기가 노출됨에 따라 여러 거리가 폐쇄되고 성면 노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회사 코네디슨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쯤 미드타운 53번가 및 2번가 교차로의 증기 파이프에서 증기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전 6시 45분경 문제의 파이프는 폐쇄됐으며 주변 거리 일대 또한 폐쇄됐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 소방국은 노출된 증기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쪽 51번가부터 54번가까지의 거리를 폐쇄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건물 내부에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장 자크 이스콜은 현재 공기질 테스트를 통해 성면이 공기 중으로 노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가능하다면 이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파열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부유한 지역에 신규 중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26일 주택공급 확대 정책 혼합소득시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의 최소 70%를 중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해 배정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약 17.5%는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신규 주거 건물을 유니수, 가격, 위치,
중저소득층 유닛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자금을 지원할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경우 시정부가 케이스에 따라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최근 몇 년간 신규 건축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니치 빌리지, 어퍼 웨스트 사이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어 뉴욕시 경제 및 인력개발 부시장은 저렴한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도시 전역에 새로운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개발업자들의 프로젝트 계획안을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배우 이성균 씨가 27일 숨지자 해외 언론도 일제히 비보를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영국 BBC,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한국 경찰 당국과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 씨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씨가 1999년 데뷔 이후 많은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했고 이후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으며 닥터 브레인에 출연해 국제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씨가 몽유병 때문에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남편 역을 맡았던 영화 잠도, 비평가들의 호평을 국제받았으며 칸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부문에 초청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씨가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받으며 사관왕에 오른 기생충의 출연 배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한국 사법당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을 한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BBC는 대마초 흡연을 포함한 마약 투약 범죄는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대마초 흡연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앞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하와이주가, 대도시 중에서는 위스콘신주 밀워키가 유틸리티 비용 지출이 가장 많았고 뉴욕시가 2위로 조사됐습니다. 유틸리티 징수 대행업체인 독소인사이드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인 가정의 월 평균 유틸리티 비용은 351달러이며 하와이주가 633달러로 1위, 메인주가 500달러로 2위, 뉴저지주가 467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월 평균 255달러로 가장 적었고 사우스다코다가 278달러, 노스캐롤라이나가 282달러 등으로 유틸리티 부담이 적었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위스콘신주 밀워키가 538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시가 511달러로 2위, 로스앤젤레스가 455달러, 피츠버그와 산호세가 각각 439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네아폴리스가 209달러로 가장 적었고 멤피스가 216달러, 오스틴이 221달러, 아틀란타가 240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유틸리티 비용과 모기지 상환액, 렌트비,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금 등 10대 고정 비용으로 연간 24,557달러를 지출하며 이 중 유틸리티 비용은 3,327달러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 기준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100만 명보다 33%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오바마 케어 등록 마감일인 내년 1월 17일까지 가입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600만 명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21년 1,200만 명보다 55% 정도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15일 하루 가입자가 무려 75만 명을 기록하는 등 오바마 케어 시행 이래 하루 가입자 수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외동포 예산이 올해보다 1.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된 2024 회계연도 한국정부 예산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예산은 1,054억 7천여만 원으로 올 회계연도 외교부의 재외동포 예산 676억 2천여만 원보다 378억여 원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재외동포 예산이 급증한 것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 주요 사업비 201억여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전체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으로 재외동포 예산의 비중은 0.02%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예산 중 4세대 한인 대상 한글학교 역량 강화에 올해보다 36억 원을 늘렸고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에 2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외에 365 민원 콜센터 운영에 21억 6천만 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에 21억여 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한인회 등 재외동포 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은 단 5,100만 원으로 올해 2억 6,600만 원과 비교하면 80%가 줄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미국 내 총기 사망자가 4만 2,151명이며 이 중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이 650건, 이에 따른 사망자가 7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기 난사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 2만 3천여 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고 17세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1,65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은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4명 중 3명이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 이하로 예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앞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다수가 실업률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말 이전에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연준 목표치 2%가 2025년 이후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해 말 4.6%, 내년 말에는 4.1%로 기대됩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 등의 미국 소비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카드 업체인 마스터카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스터카드 결제에 설문조사를 통한 현금 등 다른 수단의 결제액 추정치를 더한 것으로 소비 추이를 비교적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또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6% 오른 것을 감안하면 마스터카드의 추정치는 이를 앞선 것으로 12월 들어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온라인 판매가 6.3%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상점 판매 증가는 2.2%로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3배가량 증가폭이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4%, 식품이 2.1% 늘었으며 특히 식당 지출이 7.8% 급증한 반면 전자제품은 0.4%, 보석은 2% 각각 줄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정부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발급해주는 ID NYC 신분증 발급이
올해 12만 2,238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급증했습니다. 올해 나스닥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136억 달러로 5년 연속 뉴욕 증권거래소 IPO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정부가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농도 특허 침해를 최종 인정함에 따라 애플워치의 시리즈 9과 울트라2 판매가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예상과는 달리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를 모면한 가운데 연준 전 고위 인사가 내년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 부유층 거주지인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67스트릿의 고층 아파트에서 더글라스 엘리만의 부동산 중개인이 도로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건물로 달려가 99세, 96세, 91세 노인을 구한 한 뉴욕시경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에서 한 남성이 4.8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주었으며 방문객들이 하루에 평균 1개에서 2개의 다이아몬드를 줍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 정선군 우수제품 홍보 특판전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실시됩니다. 연말 선물로 좋은 정선 스위치 영양떡과 찐 약도라지 가루, 찰옥수수와 취나물, 시래기, 청국장 등 다양한 우수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0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되는 정선 홍보 특판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